금융위기 직전을 관찰을 하면 미국의 신규 주택 허가 건수들이 주택시장 흐름을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주택 허가는 통상 경기의 선행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이 회색이 이제 미국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인데, 이게 보면은 뭐 2008년, 9년부터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오르면서 결국엔 나중에 더 큰 폭의 하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대리입니다. 오늘은 리포트 다시 읽기 2 영화 빅쇼트를 보셨나요? 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고요. 옆집 부자영은 이제 자산가 100억 이상 자산가 분들 인터뷰, 그 다음에 상장사, 비상장사 기업체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자산가들의 인사이트를 보고 배우는 그런 경제 채널입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펀더멘탈 하락에도 위험자산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어 라는 주제로 DB금융투자의 강영기 연구원님이 쓴 자료를 갖고 왔고요. 아마 리포트는 네이버나 이쪽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다시 읽기는 저희 옆집 부자형의 데니가 리포트를 뭐 과거에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했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키 차트인데요. 키 차트에 보시면 일단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주가랑 연동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분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땐 경기 컨퍼런스 보드 미국 경기 선행 지수와 이제 S&P의 어떤 괴리가 있다. 이 내용이 과연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리포트를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제목은 영화 빅쇼트를 보셨나요? 라고 약간 그 시장에 반대되는 베어리시한 어떤 코멘트를 주로 자주 하시는 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과연 주식시장에 베팅을 해야 될 때냐 안 해야 될 때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밍상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영화 빅쇼트를 본 적이 있냐? 거기에 보면은 숏 포지션을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숏을 쳐놨는데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다. 그래서 한동안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산이 폭락했고 그때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이 영화 빅쇼트를 가져온 이유는 결국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의 대폭락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스크를 조금 관리를 계속 해야 될 때다.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뭐 이런 뉘앙스로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화를 언급한 이유를 보면은 일단 위기를 조장하고 이런 조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하락하더라도 위험 자산은 한동안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하려고 이제 이런 사례를 갖고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지표를 좀 보겠지만 이제 주택시장의 경기 흐름이 좀 좋지 않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은 위험자산을 금융위 같은 징후를 지금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 아까 그 초반에 보여드린 거 말고 이제 금융위기 직전을 이제 관찰을 하면 미국의 신규 주택 허가 건수들이 주택시장 흐름을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주택 허가는 통상 경기의 선행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주가보다 먼저 아주 앞서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의 어떤 예측력, 경기의 어떤 과열과 그다음 침체 신호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이 이제 미국 신규 주택 민간주택 건축 허가 건수인데 이게 보면은 뭐 2008년, 9년부터 이제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오르면서 결국엔 나중에 더 큰 폭의 하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 리포트에서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 가격 지표가 유의미하게 2021년도부터는 오히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고용 지표만 보지 사실 주택 지표를 보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S&P는 거의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축 허가가 일단 줄어든다는 거는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민규 주택 허가는 뭐 경제 성장, 인프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역 산업의 어떤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유럽 경기도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최악입니다. 고용도 굉장히 안 좋고 뭐 화학주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은데 결국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금융시장의 척도는 오직 미국이고 미국은 또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하나만 보고 있는데 주택지표가 이렇게 안 좋은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리포트 다시 읽기에 포함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준비한 자료인데요. 일단 그 이제 프레드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해서 미국이 이만큼 2021년도부터 계속 많은 이자 비용을 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부채를 많이 썼다는 얘기고 그만큼 부채를 많이 썼다는 거는 돈을 정부가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서 고금리를 5%를 유지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정부는 계속 빚을 늘렸다는 얘기고 이 빚을 늘린 걸 가지고 일반 개인들이 소비를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1년도부터 일단 개인 소비를 보면 개인 소비가 이만큼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인 소비가 어디서 늘어났냐? 그럼 개인 소비가 늘어나면 사실은 저축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저축 상황을 보면 저축이 그렇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돈을 받아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임금이 올랐을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개인들이 지금 쓰는 돈이 어느 정도 정부가 지금 돈을 푼 거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뭐 요거는 일단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2024년이 미국이 대선이 있는 해다 보니까 뭐 민주당 집권당 측면에서는 뭐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한국 정치도 모르는 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느 정도 지금 집권당의 어떤 정권 연장을 위해서 주가를 정부가 일부러 부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어떤 주가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지만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소비가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축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런 경제지표의 변화가 나온다면 시장에 어느 정도 펀더멘탈로 회귀하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키 차트로 보여드린 건데 이제 지금 미국 컨퍼런스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S&P가 많이 괴리가 있다. 이 괴리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컨퍼런스 보드가 어떻게 보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S&P 500이 다시 빠지면서 수렴이 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정부가 쓴 돈으로 고용을 지탱하면서 소비가 버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어려우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보는데 과연 미국 주식에 지금 많이 가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엄브렐라 리서치 옆집 부자형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제가 이제 유료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주말 자료인데요. 반도체와 바이오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2차전지도 있고 뭐 되게 많지만 반도체와 바이오 상대 강도가 사실은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를 빼고서 코스닥을 대부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와 바이오이기 때문에 요 업종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계속 그려보면서 지금이 IT가 우세한지 아니면 바이오가 우세한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보면 위로 상승할수록 이제 IT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빠질수록 이제 바이오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4월 저희가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AI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반도체는 이제 피크가 거의 2024년
6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또 잠깐 단기로 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IT가 계속 죽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린 어떤 경기 선행 주수 이런 것들이 빠질 때 가장 우위에 있는 업종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꿈에 이제 기대하는, 왜냐하면 경기가 빠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이제 하락턴으로 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빠진다는 얘기고,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결국 멀티플 싸움을 하는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황형 어떤 게임 섹터가 이제 보통 게임 섹터가 또 있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고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바이오와 게임 섹터가 움직이면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뭐 따로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IT 대표 종목군하고 바이오 대표 종목군하고 제가 이제 그려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 곡선에서 이제 올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단기로 반등을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바이오가 우위인 그런 시장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선행 지수가 어떻게 보면 뒤로 가면 더 빠질 우려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T 업종 투자하실 때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리포트 자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의한 눈높이의 수정이다. 이제 팬데믹 이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양책을 계속 쏟아부었는데 결국 무제한 양적 완화는 전무후무한데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자금을 늘리고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한 역사이클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왜냐면 경기가 위축되면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도체 업종을 많이 볼 때 넷플릭스나 아니면 빅테크들의 어떤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서버 투자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는 연준이 금리 정책의 오류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뭐 서프라이즈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고용이 꺾이거나 이런 것들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 가능성이 좀 있고,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고용을 통해서 이제 창출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소비는 계속 늘었고, 그 다음에 저축은 늘지 않고 있고, 그럼 나온 돈을 지금 다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나온 돈이 다 정부에서 나왔다. 그럼 결국엔 어떤 경기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거는 결국에 IT 업종이나 아니면 자동차 업종처럼 내구 소비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고용 시간이 누그러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금리를 일부러 안 낮춘 거죠. 경기가 지금 다운턴이 아니고 좋다는 얘기를 계속 시그널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금리가 낮춰지는 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지금 이 리포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화 빅쇼트 논의로 시작했지만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다. 위험 자산이 지금 오르고 한동안 뭐 한 두세 달 더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 자산 가격이 한동안 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 쫓아서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 선행지수로 내는 펀더멘탈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AI 산업에 그리는 미래를 꿈꾸며 상승을 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AI 산업의 대장 엔비디아가 8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좋게 나왔다고 해서 한국의 IT 기업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추세가 있어야죠. 뭐 3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AI는 결국에 전체적인 산업의 파이는 크게 성장하겠지만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버핏의 어떤 위험관리법 거기에 드렸던 내용처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성 자산을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IT 업종을 어느 정도 중장기 롱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짧게 낙폭이 과대하면 이제
싸졌을 때 샀다가 조금 비싸지면 바로 파는, 그러니까 중기를 롱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주신 DB의 가명기 연구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직접 뵀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연락을 잘 안 드리거든요. 제가 투자자를 2016년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셨다가 과연 미국 시장이 뭐 두세 달 이후에 조정이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옆집 부자영의 데니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리포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